네, 하셔도 돼요.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플러터 앱의 AI 모델 적용해보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게 된 IT공학 전공 1과학번 최혜나입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의 요약이자 사실 긴 제목은 플러터 앱의 커스텀 데이터셋으로 훈련한 머신러닝 모델 탑재하기인데 제목이 너무 길어서 짧게 이 제목으로 올렸고 이 내용을 발표한다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목차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보았는데요. 이 목차는 결국 전체 프로젝트의 흐름이 되기도 합니다. 원하는 주제를 먼저 선정을 한 뒤에 그거에 맞는 모델을 선정하고 커스텀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그 데이터셋으로 모델을 훈련하고 그 훈련된 모델을 이제 플러터 앱에 연동 탑재하는 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커스텀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단계는 앱에 AI, 머신러닝 모델을 탑재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단계는 아닌데 보통 저희가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전 훈련된 모델들은 저희가 원하는 목적의 데이터셋으로 훈련되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보통 이 단계를 많이 거치게 됩니다. 이 커스텀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것은 다 제가 했던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 정석은 아닐 수 있지만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데이터를 모으고 합치는데 저는 로버플로우라는 사이트를 활용을 하였는데요. 데이터를 모을 때는 꼭 로버플로우가 아니고 그냥 드라이브나 깃허브나 이런 정말 사진과 라벨이 있는 자료들이면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로버플로우에는 바운딩 박스와 라벨링 정보가 다 깔끔하게 된 사진들이 많기 때문에 로버플로우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하고 그리고 원하는 데이터셋이 사실 한 가지의 클래스만 있는 게 아니라 보통 여러 가지 클래스를 가지고 데이터셋을 만들기 때문에 그 과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로버플로우 사이트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진과 라벨링 두 가지 정보가 다 필요한데 사진을 이렇게 여러 군데서 모았기 때문에 저기 빨간 네모를 보시면 클래스 이름이 조금씩 다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익스포트를 할 때 같은 오버라이드를 해서 클래스 이름을 같은 걸로 추출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저희 프로젝트에서 지정한 클래스 번호로 일괄적으로 바꿔주는 방식으로 저희는 데이터셋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하는 단계입니다. 머신러닝 모델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하는 목적에 맞게 볼을 선정을 하셔야 하는데 저는 이제 식재료를 인식하는 객체 탐지 모델이 필요했기 때문에 가장 유명한 욜로 모델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준비한 데이터셋으로 콜앱 같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제 모델을 훈련시킬 수가 있는데 콜앱은 세션이 최대 12시간밖에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는 한 4만 장 정도의 사진이 있었기 때문에 한 에폭을 돌리는데 대략 한 20-30분 정도가 소요가 되었고 12시간이면 50에폭도 돌릴 수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결국에 로컬 컴퓨터, GPU를 탑재한 로컬 데스크탑에서 직접 모델 훈련을 진행해 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가장 시간을 많이 쓰고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이 버전 세팅이었는데 이 세팅 과정에서 버전이 호환이 되는 것이 첫 시작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 부분을 먼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순차적이고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GPU 드라이버와 쿠다 등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아나콘다 가상 환경을 생성해 주어야 하고 그 가상 환경에 주피터 노트북을 연결해 줘야 합니다. 머신 트레인 하기 위해서 파이토치를 설치해 줘야 하고 그 외에 기시라던가 이
이 마지막 패키지는 그 욜로 모델을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그런 본인이 필요하신 패키지를 따로 또 설치해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불러오고 또 훈련도 시킬 수 있는 IPYMB 파일을 실행시킬 수 있는 환경이 구축이 됩니다. 이 파일을 실행하는 방법에도 로컬 환경이지만 주피터 노트북을 활용하거나 VS 코드를 활용하거나 아나콘다 콘솔을 활용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단계와 그 여섯 번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 단계들에 대한 설명을 오늘 이 시간에 하지는 않고 제가 정리해둔 글의 링크를 첨부해 두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훈련을 위한 환경 설정이 끝나면 이제 최적의 성능을 나타내는 배치수나 에폭수,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조합 같은 거를 발견을 해야 하는데 이 발견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계속 실험적으로 해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적용을 하고 배치수나 에폭수를 최적의 에폭수랑 배치수,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조합 그리고 클래스 개수도 사실 너무 많을 때 성능이 안 좋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클래스 개수 등 다양한 조정을 거치면서 최적의 성능을 나타내는 모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로 플러터 앱에 방금 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얻어낸 모델을 탑재하는 방법인데 사실 이 과정은 너무 간단하게 패키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훈련시킨 모델을 TF-라이트 확장자로 추출을 해야 하고 그 이후에 플러터 패키지로 쉽게 모델을 앱에 탑재할 수 있는데 이 과정이 사실 엄청 플러터의 장점이자 단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패키지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은 사실 패키지가 지원하지 않는 기능들은 저희가 손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저희도 여기 밑에 조그맣게 적혀있는 TF-라이트, 플러터 TF-라이트, 파이토치 라이트 등등등 엄청 다양한 패키지가 있긴 했지만 iOS와 안드로이드 그리고 욜로 모델을 완벽하게 구현해내는 모델을 찾기 어려워서 결국 플러터 비전이라는 패키지, 이 패키지는 안드로이드만을 지원하는데 이 패키지를 고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만 지원하기 때문에 iOS는 이제 API를 활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저희가 모델은 이미 훈련이 다 돼서 얻어져 있기 때문에 그 서버에서 이제 촬영한 사진을 서버로 보내고 이제 서버가 그 모델로 추론을 진행해서 결과를 프론트로 보내주면 프론트가 바운딩 박스와 라벨, 클래스 등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iOS는 구현하였고 이제 안드로이드는 방금 앞서 말씀드린 플러터 비전 패키지를 활용하여서 추론을 진행하고 또 결과를 띄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델을 훈련시키고 플러터 앱에 모델을 탑재하는 과정을 굉장히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다양한 디버깅 과정이 있고 또 사실 더 세부적으로 필요한 정보들이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개략적인 부분을 대충 훑어보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슷한 프로젝트를 하고 계시거나 혹은 이런 과정들을 보고 구글링을 추가로 하여서 더 따라해볼 의향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을 첨부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또 오류를 마주했는데 혹시 저는 어떻게 해결을 했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다면 저한테 따로 또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